모션 하나만. 일단 기존에 작성된 동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동영상이 없어서 간단하게 새로 작성을 해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토샵 360으로 동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싶으신 건데 사실상 솔리드웍스로 동영상 제작하기는 많이 무리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영상을 위주로 저희가 제작을 많이 할 때 쓰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품을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영상 제작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모션 스터디를 다루시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많고요. 왜냐면 제품에 있어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런 것들 다 정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1시간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도 보통 업체들 쪽에서 파트를 주시면 용역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은 원래 이 모션 스터디, 이 하단에 있는 모션 스터디를 이용해서 어떤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하여 동영상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분해도는 지금 일단은 만드는 걸 먼저 보여드리면, 분해도는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저희 KN솔루션 들어오셔도 분해도를 만드는 방법은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쪽 동영상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리고요. 분해 단계는 이제 어셈블리 탭에 있는 분해도를 이용해서 뭐 간단하게 선택을 통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단계별로 완료를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분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는 간단하게 몇 단계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하고요. 자, 여기도 이제 당겨주고 완료를 해주고 좌표기를 통해서 완료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총 분해 단계는 5단계가 만들어졌고, 이 상태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설정 아래 하단에 분해도가 작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만약에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물론 이쪽에서도 지금 애니메이션 분해 이쪽 저장 눌러보시면 지금 이제 렌더링 도구가 되어 있어서 솔리드웍스 화면과 포토샵 360이 있는데 여기서는 실행이 되진 않으시고요. 우선은 이걸 모션 스터디 하단에 있는 탭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단에 있는 탭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보통 조립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화면은 닫아주시고, 자, 등각 보기로 우선 놓겠습니다. 등각 보기로 놓고, 자, 모션 스터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모션 스터디 안에 애니메이션 마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마법사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분해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0초부터 지속시간을 5초 동안 만들겠다 확인하게 되면 제가 작성한 분해도가 다음과 같이 키 형태로, 이 키는 그 위치에 따라서 정보값을 저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배터리 커버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움직였을 때 위치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키가. 그래서 분해도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분해도가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해도를 만들었으면 애니메이션 저장을 눌러보게 되면 여기에 렌더링 도구, 포토샵 360,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토샵 360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렌더링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의 그 옵션에 애드인을 좀 보시면 이 포토샵 360이 애드인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포토샵 360이 애드인이 안 되셔 있으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장을 눌렀을 때 보실 수 있는 내용은 솔리드웍스 화면밖에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애드인을 눌러주시고요. 이 안에 포토샵 360을 체크를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체크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일단 렌더링 도구라는 탭이 생성이 되고 다음과 같은 명령어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걸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동영상 저장했을 때 이 렌더링 도구, 여기 안에 포토샵 360이 나온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일단 우선 동영상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5초 동안 만들었는데 여기에 애니메이션 마법사를 통해서 분해를 했으니까 조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립 내용을 6초부터 5초 동안 지속해라 마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4초에서 5초 동안에는 어떤 선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5초와 6초 사이에 있는 이 키들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6초부터 지금 7초까지 있는 그 키 안에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건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보시면 이 안에 분해라 그래서 분해도 키가 생성됐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조립을 하고 움직임까지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메이트 요소들은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불필요한 어떤 거를 끌어 당겼는데 그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거는 여기에 메이트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커버, 이 커버를 움직이겠다 하면 얘와 관련된 뭐 일치 메이트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키를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 조명이 켜져 있으면 그 기능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조명을 여기에서 기능 억제 키 요걸 눌러주셔서 조명을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4초부터는 메이트가 꺼지면서 이동이 자유로워지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필요가 없으니까 키는 삭제하고, 메이트가 유지된 상태에서 저는 지금 11초까지 있는데 여기서 12초부터 여기 있는 머리 헤드가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고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거 같은 경우는 선형 모터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원형 모터 이런 것들 이용해주면 좋기 때문에 모터를 이용해서 자, 명령을 일단 꺼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모터, 그리고 방향은 자, 이 원형 기준으로 움직이고 이 상대측으로 움직입니다. 보통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화살표가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로 상대 방향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지정을 하고 거리를 주고 대략 45도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첫 번째는 지금 시간입니다. 시작 시간 12초고요. 지속 시간이 마이너스 1초입니다.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략 한 2초 정도 움직인다 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되고 여기 있는 원형 모터가 하나 삽입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계산을 통해서 모션 스터디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동안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2초부터 시작인데 12초까지 안 갔죠. 그래서 이 12초에서 이 지금 전체 프레임에 대한 거를 뭐 15초까지 일단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산을 누르게 되면 제가 지정한 게 원형 모터가 지금 12초부터 14초까지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상태로 돼 있다 라고 치면, 지금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원상복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원형 모터를 또 추가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해줬고, 요번에는 반대편으로 돼야 돼. 이제 반대편으로 하고 대상물 요거, 그리고 거리, 그 다음에 또 요것도 45도. 그 대신에 지금 시작 시간 15초인데 15초부터 몇 초 지속하겠다, 2초 또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총 17초가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근데 이제 원형 모터 두 개가 들어가면 요런 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전체 프레임 늘려놓고요. 여기서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면 아마 머리가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멈춰 있을 겁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도 멈춰 있죠.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제 원형 모터 두 개를 넣게 되면 두 개가 다 일단 움직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초를 지정했지만 그 시간초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 12초부터 여기다 키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14초 후에는 얘가 멈춰야 되잖아요. 거리를 지정했어도. 그러면 여기에서 조명을 꺼줍니다. 이 키를 다시 옮겨주고, 자, 15초부터 17초까지 움직이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17초 구간에 키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조명을 꺼줍니다. 그러면 이쪽 다음부터는 이제 기능이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움직임이 중복되면은 명령어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확실히 그 위치에마다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지금 12초부터 14초까지 움직이고,
자, 17초부터 15초부터 17초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들을 다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 저장이란 게 있습니다. 저장 눌러 주시고요. 우선은 일단 바탕화면 지정을 해주는데 여기 포토뷰 360 지정을 해주시고 보통은 16대 9로 많이 하시니까 16대 9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좀 중요하신 게 있습니다. 이 화면이 좀 틀어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켜놓고 마우스 2번 클릭을 하면 이 화면이 가운데로 온 걸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치워주고 이렇게 옮기면 이게 가운데로 인식된 모양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접어주시고 작업을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화면 전환이 좀 필요하다, 좀 너무 좀 적다, 그러면 이제 화면 구도도 맞추시고 싶으시면 자, 처음에는 지금 2초 동안은 지금 이 화면입니다. 0초부터. 그러면 1초 또 2초간 요런 화면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분해 조립도니까 분해 조립도는 화면을 바꾸지 않고 자, 이렇게 해놓고 11초에서 12초 동안에 저기 머리를 부분을 좀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머리를 확대하고 여기에다 키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0초부터 11초까지 화면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이제 제가 12초에 확대를 해서 여기 확대를 한 다음에 12초 구간에 키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2초는 이 화면을 기억해서 11초부터 12초 동안에는 화면 전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한번 저장, 그리고 포토뷰 360, 그리고 16대 9, 그리고 보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0장에서 30장 정도 맞춰 놓으셔야 부드러운 영상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뭐 가시적으로 하실 거다, 예시로 한번 하겠다, 그러면 프레임 수는 뭐 7.5 요거 낮춰 놓으시고 하시면 되고요. 렌더링 도구는 무조건 포토뷰 360으로 하셔서 동영상 선택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애니메이션 렌더링. 이제 가속 렌더링 애니메이션 뭐 현저히 빠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얘 눌러서 인텔 코덱 가서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산을 하겠다는데 사실상 계산이 이 노란색 위에 있는 게 계산이 완료가 되셨으면 다시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아니요 누르시면 여기 처음부터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세서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하단에 보시면 포토뷰 360 렌더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총 18초입니다. 그러면 18초에 7.5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하시면은 몇 장을 이 렌더링을 떠야 되는지 나오실 거고요. 시간 관계상 지금 이 136장을 다 뜨는 걸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어느 정도 대략 한 2초 정도 분량의 뭐 14장 정도 만들어지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릴 건 뭐냐면 1초에서 2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 구간에는 어떤 움직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생성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변화가 발생한다, 모델이 움직이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 프레임에서 이미지 뜨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실 겁니다. 왜냐면 그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만큼의 어떤 움직임이 있고 나서 그 이미지를 렌더링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느려지시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러면 한번 된 걸라고 가정을 하고 취소를 하고 한번 동영상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조금 열어서 보게 되면 아주 금방 지나갈 건데, 자, 지금 1초의 영상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제품에 대해 어떤 이미지가 부과돼서 일단 동영상이 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난 이 표현을 어디서 제어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포토뷰 360의 이런 어떤 제어들은 저희가
동영상을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모델에 가서, 자, 모델에 원래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렌더링 도구 있죠. 여기서 미리 보기 창을 봅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없이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별도의 어떤 포토뷰 360 창이 실행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액세스 허용이 나오시는데 이거 허용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걸 눌러주시면 지금 이 화면을 렌더링 처리했을 때 이미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포토뷰 360을 적용했을 때도 이 화면 그대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렌더링 도구를 이용해서 이미지 형태로 어떻게 보여질 건지, 자, 다 그러면 좀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환경 조건 흰 단색으로 변경을 한번 해보고요. 그럼 환경 조건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볼 수 있고, 거기에 뭐 이제 화면 조정 시트를 켜시면 조금 더 쉽게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조명 교정 시트,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 뭐 반사율이라든지, 그러니까 화면의 반사율 이런 것들을 제어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전체 렌더링 밝기가 너무 좀 어두운 것 같다, 현재 상태가. 그러면 조금 더 렌더링 밝기를 올리시거나, 그리고 여기에서 화면 반사율, 바닥에 뭐 반사되는 어떤 비율이겠죠. 그런 것들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줄이시거나 올리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확인을 눌러주시면 그 화면이 일단 적용이 되고요. 다시 한번 미리 보기 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포토뷰 360으로 적용하실 때 이 렌더링 도구를 먼저 이미지화로 보시고, 아, 요 정도 질감이나 색감이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쓰셨을 때 저 모션 스터디 쪽에 가셔서 동영상을 최종적으로 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솔리드웍스의 어떤 질감들이나 이런 것들 표현들이 있는데, 그냥 있는 색상을 그냥 적용하시면 별로 이쁜 형태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들을 이용해서 이제 파트 단위에 적용을 해주면 지금 보시면 어떤 알루미늄, 금속 느낌의 형태로 표현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들을 최대한 좀 이용을 해주셔서, 자, 페인트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지금 여러가지 색상 중에 손잡이를 파란색으로 만들겠다 적용을 해주시면, 자, 이쪽에 확대할 때마다 적용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은 이쪽 앞에 있는 부분도 조금 회색이나 흰색 조금 내용일 텐데, 지금 뭐 금속으로 바꿔서 이번엔 아이언 도금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느낌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떤 느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미지화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지금 여기에서 동영상 뜨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지 저장 누르시면은 이미지도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이미지 해서 뭐 캡처를 이용하는데 좀 쓰신다거나 하시면 되겠죠. 바탕화면에 저장. 그러면 저 이미지는 저장이 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포토뷰 여기 애드인을 통해서 포토뷰 360 애드인 하시고요. 그리고 렌더링 도구를 이용해서 미리 보기 창을 띄우시고, 뭐 화면 교정 시트라든지 오른쪽에 있는 이 표현들을 이용해서 질감을 먼저 지정을 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창으로 충분히 보시고, 여기 있는 환경 조건들도 맞춰 보시고,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화면 조정 카메라, 포토뷰 조명, 그래서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에서 포토뷰 360 조명 편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을 편집하실 수 있으니까 요걸 편집을 하시고 원하시는 어떤 질감이나 화면 조건이 되시면 그때 애니메이션을 여기 하단에 있는 모션 스터디를 이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분해도를 작성해서 애니메이션 마법사를 이용해서 끌고 오시거나, 또는 이제 간단한 구동이다 라고 하시면 모션 모터를 이용해서 선형 모터와 원형 모터를 추가해서 동영상 작업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저장, 그리고 여기에 포토뷰 360
선택을 해주시고, 부드러운 영상 하시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에서 30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만큼 이미지 뜨는 게 늘어나겠죠. 1초에 7.5장인데 20장을 하면 2배 이상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10초를 만들면 예를 들면 75장이 아니라 20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200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배로 느니까 이 점은 유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꼭 렌더링 도구 요거 선택하셔서 포토샵 360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화면 배율 맞춰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요게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을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포토샵 360을 이용한 동영상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자, 영상에서 이제 지금은 어떤 이제 조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 지금 화면에서 조명이 멀쩡한데 조명들이 튀기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어디가 깜빡깜빡 거리거나 제품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포토샵 360 쓰실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지금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시고 잘 안되시는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원격을 통해 도와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